미국의 소리 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한국어 방송은 2022년으로 출범 80주년을 맞았습니다. BOA는 한민족이 일제치하에서 신음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방송해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워싱턴에서 전하는 BOA 방송의 지난 발자취와 그 영향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resents the 80th Anniversary Special. 역사의 증언대 미국의 소리 80년. 북미 합중국에서 나아가는 조선자유정은 내 조선 동포에게 미국의 소래를 방송합니다. 세계 뉴스를 보도하겠습니다. 단번 폭격 시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비행기를 집합지 않은 최대 다수의 항공기는 9시간 동안이나 동경공업 중심구역을 폭격하였습니다. 일본의 가혹한 한반도 식민 통치가 극에 달했던 1940년대. 태평양 너머에서 들려오는 미국의 소리 방송은 충격이자 생명의 소리였다. 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전하는 내용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선전만 들어오던 한민족에게는 환희의 소식이었다. BOA는 미국군이 일본에 대해 항복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경고한 내용도 전했다. 연합국의 군정당국은 무조건 항복 이외에 다른 방도는 오직 일본 본도의 전멸뿐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 박사도 이 방송을 통해 일본의 패망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외적이 양양자숙하여 온 세상이 다 저의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왕 히로히도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BOA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하는 중경방송을 인용해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군이 격퇴되는 소식도 전해주었다. 중경보도에 의하면 중국 방어군이 중앙중국 내 서편을 향하여서 돌진하던 일본군의 여러 부대를 격퇴시켰다고 합니다. 암울하던 시기의 조선 땅, 일반 국민의 라디오 보유가 쉽지 않던 때 이 같은 방송 내용은 당시 일본이 관장하던 경성방송국 JODK의 조선인 엔지니어들에 의해 비밀리에 정치됐다. 그리고 독립운동 세력과 가족, 친지들에게 은밀히 전파되기 시작했다. 비밀 정치인은 일제에 발각되고 경찰은 그것이 독립운동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를 캐기 위해 수사를 확대했다. 자신도 당시 미국의 소리를 들었다는 방송사학자 유병은의 증언이다. 그런 방송을 들으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가슴이 막 떨립니다. 또 그런 내용을 듣고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자기 부인, 친아버지 이런 분한테 그런 얘기를 끝까지 감출 수가 없어요. 한국 민족으로는 가만히 참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집에 가서 이로써 약 300명이 체포되고 6명이 고문과 옥살이로 숨졌다. 한국 방송 사상 유례가 없는 단파방송 밀청 사건이었다. 사람들의 요청으로 단파 라디오를 조립해주다가 체포된 전자기술자 조종국 씨는 혹독한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제발 죽기만을 바랐다고 생전에 BOA에 증언했다. 나중엔 죽고 싶더군요. 어떻게 고문을 당하는지 그냥 뭐 물을 고문이지 그 말하자면.
그거를 뭐 아니 하루에 한 번씩 꼭 불러다 물건을 했어요.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 광장에는 1991년에 물망비가 세워지고 매년 사실을 전하는 데 목숨을 걸었던 방송 선배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한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풀려나게 된 기쁜 소식을 미국의 소리는 감격하며 전했다. 일본은 굴하였다. 승리는 우리에게 왔다. 그것을 위하여 주동사들을 생각한다. 그들의 피가 영원히 살아있다. 평화는 또다시 한번 이 세계에 왔다. 여러분, 지금 일본이 황복한 이때에 있어서 조선동포 여러분은 아무쪼록 조직적으로 우리나라를 광복하도록 하십시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했다던 황성수는 당시의 느낌을 이렇게 회고했다. 꿈에나 그리던 독립이 되었구나. 언제 한국이 그 일본의 무지무지한 세력에서 벗어나는 건 꿈도 못 꿨는데 우리가 참 감격을 가진 거죠. 그러나 일제의 패망이 한반도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BOA 초대 편집 주임을 맡았던 황성수는 파리에 입성하는 연합군 행진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다고 고백했다. 듀골 장군이 파리 입성을 할 때의 뉴스를 다른 사람보다 저는 이제 전시용구에 있은 게 바로 그 순간에 봤는데 찢어진 불란서기를 달고 뒤에 영국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한 최신 무예를 갖춘 미국군이 왔지만은 불란서기를 든 불란서 군대가 파리 개선 먼저 들어가니까 불란서 사람의 주인이 되었다. 근데 이제 해방은 일본에서 되지만은 한국 군대가 먼저 서울로 들어가야 우리 한국이 될 터인데 외국 세력이 들어가서 이걸 나눠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에 해방된 즐거움도 있었지만은 눈물이 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으로 아니라 진짜로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제가 울었죠. 그러니까 해방을 기뻐하면서도 분단국에 대한 아쉬움이 있은 거죠. 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는 2022년 현재 일주일에 1,800시간 이상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웹과 모바일 등으로 세계 3억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거대한 미디어 조직이다. 미국 정부기구의 하나인 USAGM 소속 BOA가 방송하는 언어의 수는 48개에 달한다. VOA Afrique, Le Monde Aujourd'hui. À Washington. Maneraka nakamuriye Zimbabwe ino studio 7. 2차 대전이 한창 치열하던 시기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는 라디오 방송을 이용한 정치 선전도 강화했다. 이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2년 전쟁 소식을 전 세계에 사실대로 알린다는 목적으로 라디오 방송 BOA를 출범하고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의 언어로 전파를 쏘기 시작했다. 1942년 2월 24일 뉴욕시 메디슨 애비뉴 270번지의 정부 시설에서 처음 마이크를 잡은 독일어 아나운서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전하겠다고 선언했다. Hier spricht die Stimme Amerikas. Heute und täglich. 불과 79일 전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쓰라린 경험을 한 미국은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방송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42년 8월 29일 한국어 방송이 출범했다. 북미 합중국에서 나아가는 조선자유정은 내 조선 동포에게 미국의 소리를 이하 시간에 방송합니다. 즉 매일 오전 7시 5분부터 봉 30분까지는 뉴욕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은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져 아시아로 송출됐다. BOA 80년 역사상 한국어 방송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언어의 하나가 됐다. 그때의 한국어로 방송한 아나운서는 유경상 박사, 한국에서 지역사회 개발 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진묵 씨, 전 국회의원 황성수 씨, 대구 신명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는 김태묵 박사 이런 분이었고 그때부터 우리가 듣기에 좀 이상한 어조로
미국으로부터 나아가는 미국의 소래는 이렇게 말하더니가 신두식 씨라고 지금 저 서해안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VOA는 한국어 팀 내에서 일본어 방송도 함께했다. 일본계 방송인이 준비한 내용은 한국인의 편집을 거쳐야 방송될 수 있었다. アメリカ軍が沖縄西岸に上陸作戦を敢行して 일본어 방송은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중단됐고 한국 전쟁 직후 재개됐다 11년 만에 다시 문을 닫았다. 태평양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어 등 다른 아시아 방송도 추가됐다. Mga kababayan namin sa Pilipinas, narito ang mga pinakabagong balita sa sanglibutan. Ito'y si 이로써 Pablo 이해 연말까지 VOA 방송 언어 수는 모두 25개로 늘어났다. 전쟁 중 VOA는 전시정보국 Office of War Information 소속이었다가 전쟁 후에는 국무부로 이관됐다.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자 한국어 방송은 세계 뉴스와 해설 등 시사물과 함께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미국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협력한 것은 일찍이 전쟁 결과로 한 것보다도 훨씬 한반도의 그 전에 방송 문화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던 시절 VOA가 전하는 미국의 역사, 인물, 종교, 생활 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내용은 청취자들에게 미국을 유토피아로 미 국민을 최고의 민주 시민으로 믿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미디어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1950년 서울의 한 일간지 조사에서는 한국의 라디오가 약 20만 대, 그중 90%가 미국의 소리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시간 VOA를 듣는 청취자는 주로 정부, 관리, 대학생 등이었다. 청취자가 대부분이 엘리트층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그 영향은 적지 않은 것이었다.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불안하던 시기에 미국의 소리는 또 한 번 한민족에게 환희의 소식을 전했다. 1950년 4월 19일 세계적인 권위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기적적인 우승을 한 사건을 현장에서 중계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태극기를 달고 대회에 출전한 함기용, 송기륜, 최윤칠은 1, 2, 3위를 싹쓸이했다. 당시 중계를 했던 박경호는 이렇게 회고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수가 1등을 하리라고 그저 기대도 했고 그래서 그 점은 준비를 해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뜻밖의 1등, 2등, 3등이 전부 한국이란 말씀이에요. 말도 별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또 그 스포츠 방송이라는 일생에당 저 해본 경험이 없는데 뜻밖의 1, 2, 3등이 들어오니까 말은 별로 못하고 대한민국 하기만 하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은 발칵 뒤집혔다. 거리에는 경축 아치가 세워지고 환영대회가 열렸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이들 세 사람을 붙들고 외교관 200명보다 더 큰 애국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불과 2달 후 한반도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될 줄 누가 알았으랴.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38선을 넘어 남한을 공격했다. 당시 황재경은 워싱턴에서 눈물을 흘리며 남침 소식을 고국에 전했다며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 북한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 여러 군데 지점에서 대거 남한후에 침략 공격을 개시했다는 것을 대구 부산만 남겨놓고 유엔군이 방위태세만 취할 때는 제가 울면서 방송한 기억이 납니다. 대구와 부산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이 공산군 수중에 떨어지자 국내에서 방송을 통해 객관적인 전쟁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남침 불과 이틀 후 미국의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 공군과 해군에 한국을 지원하라는 긴급 명령을 발표했다. VOA 한국어는 긴급 뉴스로 이를 방송했다. This is the voice of America. To listeners in the Far East, we present the following important announcemen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ordered American air and sea forces to give all support to the Republic of Korea 여기는 in its 미국의 battle 소리 against the 방송국입니다. invasion forces of the 트루만 North 대통령은 Korean regime. 오늘 다음과 같은 중대声明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군은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침입군에게 공격을 받았다. 미국 대통령인 나는 미국의 공군과 해군에게 즉시 출동해서 남한군을 원조하기를 명령하는 바다. 뒤를 이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이 참전해 공산군을 물리치기 시작했다. 도쿄의 사령부에서 전쟁을 지휘하던 메가더 장군은 퇴치 작전과 함께 산하에 한국어 방송을 개설하고 전쟁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더 보이스 오브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커맨드, 즉 유엔군 총사령부 방송이었다. 한국전의 작전 통제권을 가진 더글라스 메가더 사령관은 1950년 7월부터 한국의 KBS에도 워싱턴에서 방송되는 VOA를 중계하도록 조치했다. 이 조치로 VOA 방송의 10분짜리 국제뉴스는 1973년까지 20여 년 동안 아침과 저녁 한국 내 방송국들을 통해 중계됐다. KBS의 다른 주파수에서는 저녁 방송 30분을 모두 중계하기도 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아침 이 방송을 통해서 세계 각지의 뉴스와 현지 보도를 처음 KBS에서 시작된 중계는 기독교 방송, MBC, 동양방송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남한의 라디오 보유자는 거의 모두가 VOA 청취자가 됐다. 이로써 전쟁 중에는 공산군에게 점령당한 지역에서 몰래 듣는 VOA와 BUNC가 한국민들의 유일한 소식통이었고 길잡이였다. 오랫동안 한국어 방송에서 일하고 최초의 한국인 책임자인 한인섭 국장도 젊은 시절 VOA의 전쟁 소식을 숨어서 들었다. 도남동 지하실 대청마루에서 라디오를 아버지와 같이 인천 상륙작전 그거를 들었고요. 15살 때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소리라는 거를 잘 몰랐지만 어떤 호기심, 일종의 동경심 이런 거가 생겼고요. 전 KBS 평양방송 아나운서로 일하던 중 전쟁을 당한 강창선도 북한에서도 몰래 미국의 소리를 들었다. 저는 그 당시에 북한에 있었습니다. 이북 동포들도 역시 이 미국의 소리를 지하실에서 또는 이불을 쓰고 몰래 듣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만은 이때 미국의 소리만은 사실 그대로를 거짓 없이 방송한다. 믿을 수 있는 방송이다. 신빙할 수 있는 방송이다. 이것이 아마 전 세계에 인식된 미국의 소리의 한 위력이라고 생각되는데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1947년 미국에 왔다 VOA에 스카웃된 한국어 방송의 홍일점, 호기수 아나운서는 한국 전쟁이 치열하던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엘리노 루즈벨트 여사를 인터뷰하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 여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한국 여자들이 흘린 눈물이 저렇거로 몇백 개가 되는데 그 슬픔을 어떻게 다 갚을는지 모르겠다고 서로 위로하고 나도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원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랬더니 유명 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도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호기수 여사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도 인터뷰했다. 2022년으로 96세를 맞은 호 여사는 뉴욕의 월더프 아스토리아 호텔로 찾아가 메가더 장군을 인터뷰한 내용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한국을 도와서 그렇게 일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더니 내 볼에다 나를 끼안고선 키스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메가더 장군이 키스하냐 동양 여자는 당신하고 장계석 씨 부인하고 둘밖에 없다고 농담을 다 하고 그랬어요. 메가더 장군이 나보고서는 이런 시기에 그렇게 위험한 데서 용감 있게 일을 해서 고맙다고 그래요. 호기수 여사는 자신이 미국의 소리 아나운서라는 것 때문에 서울에 있던 가족이 인민군에 의해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갔고 어머니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가슴 아파했다. 호기수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납치당해가지고 서대문 경찰서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때 생각하면 지긋지긋해요. 약 3개월 후 서울에는 다시 태극기가 올라갔다. 황계경은 인천 상륙 작전 때보다 더 신나는 방송을 한 적이 없었다며 당시의 감격을 잊지 못했다. 메가더 장군의 지휘로 한국 해병대와 함께 방금 인천에 상륙했다고 방송할 때만큼 참 신바람난 방송은 내 생전에
전무후무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날이 제게는 일생에 가장 신바람이 날 방송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북한 공군의 미극이 조종사 망명이라는 세계적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1953년 9월 21일) 북한 공군의 노금석 대위가 당시로서는 세계 최신의 제트 전투기인 미그 15기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 김포공항으로 망명했다. 소련제 미코얀 미그 15는 한국 전쟁 중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공산 진영의 주력 전투기로 전쟁 중 압록강 상공에서 자주 미국 폭격기들을 위협했고 미국의 F-86 세이버 전투기들과 공중전을 벌였다. 미국은 미그 15기의 기밀을 제공하는 자에게 당시로서는 거액인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놓고 있었다. 미국의 리차드 닉슨 당시 부통령까지도 노금석을 만나 그의 용기를 치하했을 만큼 그의 망명은 미국으로서는 너무나 뜻밖의 행운이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노금석 씨는 2022년 9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진짜 뉴스를 전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열심히 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는 진짜 정말이니까 한국이 통일을 할 때 기다려야죠. 그러자면 통일 전에 미국의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소리가 진짜 정말 90세의 고령임에도 아직까지 당시 들었던 미국의 소리 시그널 음악을 기억하고 있을 만큼 그는 열렬한 VOA 애청자였다. 참 좋았어요. 노금석 씨는 미국에 정착한 다음 한때는 미국의 소리에서 방송을 하기도 했다. 노 씨는 자유의 일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신문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명소를 둘러보며 느낀 바를 들려주었다. 자기 일기가 내가 뭘 했는가 미국 신문사를 가서 구경해서 내 감상이 어떤가 하고 또 미국에서 어디가 여기저기 구경하고 그것을 거기다 녹음해서 방송에 보내줬다. (1953년 6월 1일)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 해외 공보처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를 신설하고 당시 국무부 산하에 있던 VOA를 이 기관으로 이전했다. 뉴욕에 있던 방송국도 1954년 워싱턴 DC에 있는 현 청사로 옮겨졌다. 새로운 체제 아래서도 BOA는 국제사회에 미국을 제대로 알리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는 방송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긴 냉전 시기, 미국에서는 쿠바 위기, 케네디 대통령 암살, 민권운동, 월남전 등 중대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BOA는 언제나 자국의 추한 면은 감추고 좋은 점만 부각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빌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권력 남용 혐의에 관한 탄핵안을 12일 통과시켰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통과된 한편 한국어 방송은 남북 분단이 고착된 이후 매우 다른 체제의 청취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양쪽에 각각 다른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아니었다. 뉴스에 있어서는 BOA 뉴스센터가 제작하는 세계 소식을 전하고 한반도 관련 사건도 세계 뉴스의 범주 안에서 처리됐다. 다만 한국어 방송만의 심층 프로그램은 별도로 제작 방송했다. UN 총회 정치위원회는 24일 오전 7개국 대표들로부터 한국 문제에 관한 발언을 청취하고 주말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1일 한국 문제 실질 토의가 개막된 이래 이 시기 BOA는 한국인들에게 세계 창이 되고 있었다. 아직도 해외 취재가 쉽지 않았던 당시 워싱턴에서 전하는 뉴스는 국내 어느 미디어보다도 신속하고 광범위한 세계 소식을 전해줬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간 대통령은 중미 지역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인 개입, 폴란드 독자 노조와 집권 공산당 및 정부는 70년대 BOA에서 일했던 명 아나운서 이광재도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국제 뉴스를 즐겨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당시는 미국의 소리 방송의 뉴스가 최신 뉴스로 세계의 변화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아주 한국에서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새로운 뉴스를 많이 호구했었습니다. 그 같은 관심 속에 한국에서는 미국의 소리 내용을 정리한 타블로이드판 인쇄물이 배포되기도 했다.
1962년 한국의 문화공보부는 한국의 청취자들에게 유익한 방송을 들려주는 미국의 소리에 감사를 표했다. 이해 2월 1일 정일권 주미 한국대사는 미국의 소리가 소속된 미 해외공보처 USIA의 에드워드 머로우 처장에게 2개의 한국 전통 인형을 증정했다. 미국의 소리와 같은 기구 소속인 리버티 뉴스는 당시 증정을 이렇게 소개했다. 정일권 주미 한국대사는 미국 해외공보처장 에드워드 L. 머로우 씨에게 한국 인형 2개를 선사했는데 이것은 한국 국민과 정부가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내온 감사와 존경의 표시라고 합니다. 머로우 처장은 이 선물을 통해 자유의 최전선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이 보여준 신념에 사의를 드리며 이 인형은 진실과 강직으로 이름짓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대사는 14년간 한국에서 정치된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쁜 한복을 입은 여인상은 지금도 VOA 한국어 서비스에서 두 나라의 오랜 우호를 말없이 증거하고 있다. (1976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VOA가 나가야 할 방향을 규정한 헌장을 선포했다. 헌장은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포괄적인 뉴스를 방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 사회의 실상과 주요 사상 및 제도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미국의 정책을 분명하게 알리는 한편 이에 관한 책임 있는 토론과 견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논평입니다. 핵무기의 위협은 일방적인 조치로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레간 대통령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크렘린 지도층에게 군비 경쟁을 한편 냉전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 중 하나인 한반도에서는 미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 북한군에 의한 판문점 미군 살해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83년 9월 1일에는 뉴욕발 서울행 대한항공 보잉 747기가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돼 승객과 승무원 269명이 사망해 세계를 경악해 했다. 미국의 소리는 사건 소식은 물론 국제사회의 규탄 시위, 반응, 그 후의 추모 행사에 이르기까지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So let us join together today in condemning this brutal massacre and let us finally wake up once and for all to the true nature of the Soviet. 같은 해 10월 9일에는 버마 아웅산 묘역에서 한국의 부총리와 외무장관, 상공장관 등 고위 인사 17명이 북한 공작원이 설치한 폭탄이 터져 사망했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비록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남북 화해,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이어졌다. 한반도에서는 1984년 11월 15일 남북 분단 40년 만에 판문점에서 첫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은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큰 관심을 끄는 남북 간의 접촉이었다. VOA 마이크는 이번에도 그곳으로 달려갔다. 15일 오전에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7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북한 경제회담은 1987년 북한 종교단체 대표와 공훈 가수의 방미 공연은 남쪽이나 북쪽 모두의 청취자들에게 큰 관심거리였다. 때문에 미국에 왔다는 인상이 전혀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를 얼마나 환대해 주는지 정말 감격하고 헤어지기가 막 싫고 헤어질 때 되면 막 눈물이 나서 진짜 노래 부를 때도 그렇고 떠날 때도 그렇고 항상 마음이 항상 남지요 뭐. 1988년에는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외교의 기치를 들고 나와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노 대통령은 1990년 6월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비밀리에 사전 준비한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회담을 갖고 한반도 긴장 완화, 한소 수교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에 워싱턴에서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제 언론으로부터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받았다. 미국의 소리도 이 소식을 자세히 전했으면 물론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총서기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Gorbachev told you that he would work on North Korea to
to try to lessen tensions and go into more reforms. 고르바초프 대통령께서 북한의 개방과 개혁에 대해서 소련의 붕괴가 있기 직전인 1991년 9월 17일 외교의 각축장인 유엔에서는 사상 초유의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 성사됐다.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B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당시 북한 부총리 겸 외교부장 김영남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은 했지만 주한 미군 철수 요구 등 종전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저절로 조선의 통일 문제는 조선민족 내부 문제인 것이고 또 어디까지나 북과 남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성사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 가입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90년대는) VOA가 한국 내 여러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한 시기이기도 했다. 미국 사회 개혁을 지창하는 클린턴 전 아칸소주 지사가 오늘 새벽 2시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는 20일 정오 정식으로 제41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워싱턴의 미국의 소리 연결해 대통령 취임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사 프로 외에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도 제공됐다. 그 중에서도 아메리칸 캠퍼스는 유학 붐이 한창이던 당시 인기 높은 프로. 직접 대학을 찾아가 취재한 이 프로젝트는 약 3년에 걸친 대시리즈였다. 미국의 소리는 매주 이 시간에 미국의 주요 대학교를 소개하고 그곳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실태에 관해 알아보는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일 대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네, 이곳에 와서 느낀 것은 한국에서는 만약 리포트 같은 거 준비할 때 BOA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들과의 유대 증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BOA는 개국 20년째를 맞이한 1962년 청취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추첨을 실시해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단파 수신기를 기증했다. 리버티 뉴스는 당시 추첨 소식을 이렇게 보도했다. 남원군 고중리 이태교 씨 역시 농사 짓는 분이 탔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에서 한 분씩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타게 되었습니다. 한국 각지의 청취자들은 청취 소감, 건의사항, 다른 나라 국제방송과의 비교 결과를 정기적으로 알려왔다. 강원도의 한 청취자는 무려 20m에 달하는 여러 달치의 수신 보고서를 보내와 VOA 전체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실 보도로 청취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방송이지만 VOA 북한 지역 송출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워싱턴에서 보내는 전파는 기후, 거리, 위치 등의 영향을 받지만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전파 방해였다. BOA는 여러 주파수로 단파와 중파 방송을 하지만 북한 정권은 단파 수신기의 보급을 차단하는 한편 강력한 방해 전파를 가했다. 방해는 조선족 밀집 지역이자 탈북자들이 거쳐가는 중국 동북 지역에까지도 영향을 줄 만큼 강력했다. 탈북자 저스틴 서 씨도 그곳에서 BOA를 들었다. 북한에서 주파상에 나가지고 엄청 심했어요. 어떤 때 시익하는 소리가 주파상의 소리가 엄청 세가지고요. 저희 말고도 중국에서나 북한에서 VOA 방송 많이 듣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소용될 것이라는 뿌리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수신 상태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북한에 미국의 소리 청취자가 많다는 것은 알려진 비밀이다. 해외 출장 중인 북한 관리들이나 취재 중 만난 북한 사람들은 자신이 소리방송으로 통하는 VOA 청취자라는 것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곤 했다. 1992년 북한을 취재한 한인섭 기자는 당시 북한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증언했다.
소위 그 안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여러 명이 공항 청사안에서 우리를 맞이했는데요. 그중에 젊은 몇 사람이 나에게 와서 미국의 소리 하나무게 아니냐, 소리 방송을 잘 듣고 있다고 인사를 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별명이 있는데요. 미국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소리방송이라고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 별명은 작년 뉴욕 유엔 총회 때 북한 사람들이 기뜸을 해줘서 안 사실인데요.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 셈이죠.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미국의 소리 방송을 애청한다는 말을 쉬쉬하면서 몰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공연하게 밝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파방송 청취는 남한에서도 애로가 됐다. 일부 사람들에게 단파 라디오는 간첩들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인식이 있어 그 같은 라디오를 구입하기 꺼려했다. VOA는 때로 한국의 집권 세력과도 갈등을 빚었다. 갈등의 역사는 한국 전쟁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 가 있던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켰다. VOA가 이를 보도하자 분개한 이 대통령은 KBS의 중계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당시 VOA에서 방송을 하던 음악가 박경호는 이렇게 회고했다. 계엄령 내리고 국회의원 잡아가지고 그럴 때 미국의 소리에서는 엄정한 중립적 입장에서 여기 신문 사설을 그대로 소개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 마땅치 못하다고 그래서 그때 미국의 소리를 갖다 2주일인가 속주일 중계를 갖다 중지한 그런 걸로 가만 보면 역시 미국의 소리 특색이라고 할 수도. 한국의 유신 정권은 국내의 언론 탄압, 인권 문제 등이 VOA를 통해 보도되자 1972년부터 국내 중계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기독교 방송도 1973년에는 김대중 납치 사건 보도로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이로써 23년 동안 계속되던 VOA의 한국 내 중계는 종말을 고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VO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관련된 보도로 국내 중계가 끊어진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기회가 되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당연히 그런 재관계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원상회복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언론 자유 차원에서 또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르게 보장한다는 입장에서 그것이 진정한 민주국가라는 입장에서도 우리는 미국의 소리에 대해서 이 한국에서 자유로운 중계 방송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내 방송의 중계가 끊어지자 청취자들은 단파로 필리핀, 태국 등의 중계소에서 오는 전파를 수신해야 했다. 불편했지만 한국 청취자들은 여전히 VOA를 즐겨 들었다. 특히 국내에서 언론 통제가 심할 때면 청취율은 올라갔고 평소보다 더 많은 청취자 편지가 VOA에 전해졌다.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벌어진 데모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2차례 캠퍼스에 진입한 한국 경찰은 학생 68명을 연행했습니다. 1000여 명의 경찰은 13일 반정부 연좌 데모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2차례 고려대학교 구내로 진입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위원회가 전두환 대통령 정부에게 계속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보수. 광주 전남 6월 항쟁 이사장 김상집은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외부와의 모든 소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오직 VOA를 통해서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진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 문제가 여러 방송을 하여튼 들어봤어도 이제 제대로 이게 광주에 어떤 항쟁이 보도가 안 되니까 실망하고 있었는데 VOA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1991년) 지구촌은 냉전의 종식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았다. 그 바람은 VOA에도 불어닥쳤다. 구소련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어 방송은 축소되고 공산권을 향하던 일부 언어의 방송은 중단됐다. 그러나 한국어는 오히려 시간이 늘어났다. 1940년대 하루 30분씩 하던 방송이 1986년에는 1시간으로, 냉전이 사라진 후인 2003년에는 3시간 20분, 2018년에는 7시간으로 늘어났다. 출범 44년 만에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난 첫날은 특집을 방송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지금부터 저녁 방송을 1시간 연장한 첫날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1986년 1월 1일은 미국의 로널드 레간 대통령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상대국의 국민들에게 라디오와 시간이 늘어나자 한국어 방송은 뉴스와 특파원 보도, 논평 등을 기본으로 해온 편성에서 자체 제작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그 후로도 방송 시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프로들이 많이 등장했다. 미국의 이모저모는 한 주일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주었다. 미국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미국의 이모저모. 오늘 시간에는 올 중간 선거가 갖는 특색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선거가 2년에 한 번씩 실시됩니다. 미국 내 주요 도시에 통신원을 두고 그 지역의 한인 사회 소식을 전하는 주간 교포 소식도 인기였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뉴욕입니다. 최근 한국의 IMF 여파로 공식적인 조기 유학생의 숫자는 네, 여긴 시카고입니다. 허천석 장영실 씨 부부는 여주의 땅에 학교나 복지시설을 세우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엄청난 지진 피해를 입은 터키를 돕기 위해 LA 한인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LA 한인회를 비롯한 6.25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달라도 끊임없이 자리를 지키는 프로그램 중에는 영어 강좌를 빼놓을 수 없다. 회화, 이디엄, 문법 등 다양한 강좌는 남북한을 가리지 않고 인기를 끄는 프로다. VOA가 무료로 공급하는 영어 강좌 CD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도 인기였으며 북한 최고의 어학 인재 양성 기관의 교재로 쓰이기도 했다. 이 시간에는 생각나게 하다, 연상케 하다를 뜻하는 ring a bell. 좋지 않은 일을 숨기다, 어려운 문제를 덮어두다, sweep under the carpet. 탈북자 주경배 씨는 영어를 배우다 미국의 문화도 배우게 된 것이 BOA 영어 프로의 장점이었다고 말한다. 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영어가 핸즈업이거든요. 손들어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삶에 대해서 그때 영어를 배워주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더 이렇게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지 않을까. 야. 냉전의 종식으로 다소나마 화해 무드를 띤 90년대, 한국어 방송은 새로운 흐름의 현장을 찾아 달라지는 모습을 전했다. 1992년 4월에는 낮은 선봉 지역 경제특구 시찰단의 일원으로 현지를 직접 찾아가 많은 북한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를 방송했다. 특별 시리즈 두만강에도 봄은 오는가도 그 뒤를 이었다. 실례지만 선생님은 여기 백화점에 뭐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 어층 작업반장이. 물건이 좀 어떻습니까? 요새 손님들이 좀 많이 오는. 우린 물건이 뭐 어느 땐 많고 어느 땐 적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백화점에는 대중 소비품을 비롯한 그 일상인민들이 써야 될. 1994년 7월 25일은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그러나 이를 앞둔 7월 9일 김일성 주석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 주석과 회담을 갖는 등 미북 관계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는 시기였기에 그의 죽음은 특히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미국의 소리는 두 차례에 걸쳐 정규 방송 대신 그의 사망에 관련된 종합 특집을 내보냈다. 공산당 집권자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권력을 장악했던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82세로 사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들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 사망에 애도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I have extended sincere condolences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on behalf of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나는 먼저 미국 국민을 대표해서 김 주석을 잃은 북한 국민에게 심심한 조의를 전하는 바입니다. 북한의 스포츠팀이 미국에서 공식 경기를 갖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1999년 6월에는 여자 월드컵 축구 예선전이 미국에서 열렸다. BOA는 예선전이 열린 미국 내 여러 경기장을 찾아가 북한팀의 경기 소식을 전했다. 미국의 한인들이 진과 깽가리를 두드리며 응원을 했지만 세계 정상인 미국에
3대 0으로 패하자 못내 아쉬워하는 한인의 소감도 들려주었다. 코리아가 통일이 되고 정말 이렇게 더 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정말 다음에는 미국팀을 꼭 우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우려가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1997년 12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제네바에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북핵 4자 회담이 열렸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3, 4개월 간격으로 열리는 거의 모든 회담에 VOA 한국어도 직접 현지를 찾아가 이를 보도했다. 먼저 제네바에 열리고 있는 한반도 평화 4자 회담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회담을 시작하는 네 나라의 기본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4자 회담의 본래 목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회담에서 핵심 변수는 북한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회담은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 6차 회담을 끝으로 성과 없이 막을 내리고 말았다. (1998년 2월 25일) 한국에서는 햇볕 정책을 주장해온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다. 1999년 5월 VOA는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단독 회견을 갖고 대북 포용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물었다. 북한의 안전이라든가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보장 같은 걸 해준 동시에 우리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같은 걸 포기하고 또 어떠한 경우도 남한에 대해서 먼저 침략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을 받고 남북이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해서 장차의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정부도 대북 온건 정책을 추구하는 분위기 속에 2000년대 들어 한반도에서도 화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다. 2000년 6월 13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이 실현됐다. VOA는 김 대통령의 공항 도착에서부터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응, 한반도 장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등을 자세히 전했다.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13일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평양 순안공항에 역사적인 첫발을 디디는 순간 또 남북 두 정상의 첫 상봉 모습은 분단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장면만큼이나 그야말로 감동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 23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도 북한을 방문했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차례 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테러 지원, 클린턴 대통령 방북, 두 나라 연락사무소 개설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미 국무장관의 사상 첫 평양 방문에 한국어 방송도 평양에서 직접 이 소식을 전했다. 역사적인 평양 방문 이틀째인 24일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고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 지도자들과 외교관계, 미사일 통제, 안보 문제 등 미국의 모든 우려 사항들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im and I discussed the full range of our concerns on missiles, including both the DPR. 올브라이트 장관은 평양 장백 유치원을 시찰하고 세계 식량기구를 통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방송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자 VOA 한국어도 2001년 텔레비전 인터넷 에디터를 따로 두고 시대적 변화에 맞추기 위한 체제로 들어갔다. 그 다음 해에는 한글 웹사이트를 개설한 데 이어 동영상도 제작해 한국의 KBS TV와 MBC TV를 통해 방영했다. 한인으로서 이렇게 정말 됐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저희는 자랑스럽고 진짜 우리도 주류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나. 미국 서부 워싱턴주의 페더럴웨이시에 사는 한인들은 이 도시의 시장이 한인이라는 점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맨하튼의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즉 펜타곤 등이
테러범들에 의해 폭파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세계가 경악하는 가운데 한국어 방송도 비행기 자폭으로 불타는 국방부의 모습을 목격한 한국인 여학생을 찾아 그의 생생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저희 집이 펜타곤 시리에 살고 있어요. 저 그 펜타곤이 바로 집 앞에 보이거든요. 아침에 등교 딱 하려고 가는데 집 앞에서 바로 이렇게 익스플로전이 있었어요. 그 연기가 나는 거죠. 기둥이랑.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2000년대까지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전체가 대상이었다. VOA는 해외 동포, 근로자, 의항선원 등에게도 청취 가능한 유일한 한국말 방송이었다. 청취자와의 대화 시간에 소개되는 편지들 중에는 몇 달 동안 바다를 항해하는 도중에 보내온 사연들이 심심치 않게 섞여 있었다. 가봉에서 원목을 적재하고 필리핀 수도 마닐라를 향해서 올 연말쯤에 출항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먼저 지난번 청취 수신서와 함께 보내드린 편지 이후 여러 권의 생활 영어 및 컴퓨터의 세계 교재 1권 아주 반갑게 머나먼 이곳 서부 아프리카 가봉의 수도에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 10월 미국 의회는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고 북한의 정보 유입을 강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VOA 한국어 방송의 주 대상은 북한으로 바뀌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는 북한이 현재 2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14일 새벽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우리들의 침묵은 곧 북한 주민들의 죽음을 의미한다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칭하면서 미북 관계가 냉각돼 있던 시기 평양에서 들려온 뜻밖의 선율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08년 2월 26일 평양의 동평양 대극장에서 뉴욕 필하모닉이 연주하는 미국 국가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남북한이 분단된 후 북한에서 미국 국가가 공식 연주되기는 처음이었다.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고 평양에서 연주회를 가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바그너, 드보르작, 거슈인의 곡을 연주하고 앵콜로 아리랑도 연주했다. 총중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연주가 끝나자 기립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오케스트라 부악장 미셸 김은 VOA에 북한 음악가들과 함께했던 당시의 느낌을 이렇게 들려주었다. 제가 갔었을 때 제일 많이 느낀 것은 남이 아니고 북이 아닌 한민족이라는 걸 많이 느끼고 참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꼭 통일이라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요. 정말로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기쁨도 나누었고 많은 슬픔도 나누었고 지금은 글쎄 굉장히 아쉽고 가슴이 많이 아프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늘어난 예산과 인원, 방송시간 등으로 VOA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식량난, 인권 탄압, 코로나 사태 등의 실상과 이에 관련된 외부의 시각 등을 어느 때보다 자세히 전하기 시작했다. 달라진 VOA 방송은 정치, 군사 등 움직임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반을 알리는 교양 프로그램은 물론 미국과 한국의 새로 터를 잡은 탈북자들의 살아가는 모습도 다각도로 조명했다. 2001년 가족과 함께 두만강을 건넜고 부모님의 든든한 보호 아래 중국에서 경력을 쌓으며 20대를 맞이했던 이은서 씨. 돌연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심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어요. 어쩌다가 그 나라에서 태어났고 행운을 아직 못 만난 사람들, 그런 분들이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2017년부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도 본격화했다. 웹사이트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실리는 동영상은 각종 이야기를 더욱 실감나고 흥미있게 전해주고 있다. 깊이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토크쇼도 등장했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활동하실 때 북한 정권의 교체 가능성 논의에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No, I mean the term regime change was something that was 아닙니다. 정권 교체라는 용어는 언론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Well, I do think that language is a little bit striking, and I would want to know a little bit. 그 발언은 좀 놀랍네요.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했는지 더 들어보고. 며칠 밤만 자면 다시 만날 줄 알았던 흥남 부두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 짐작이나 했을까. VOA는 흘러 미국까지 와서 고향을 그리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3일의 약속도 영상으로 내보냈다. 3일간만 배 타고 있으면 집으로 올 수 있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배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3일 후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안 찾은 게 아니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혈육에 대한 그리움을 꾹꾹 눌러 적은 이 편지를 끝으로 더는 웅희 오빠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2010년부터) 한반도는 불안과 공포, 희망과 좌절이 요동치는 시기를 맞기 시작했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핵 개발과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목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며 1998년부터 광명성 위성 발사를 추진했다. 2012년 4월 북한이 외국 언론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실시한 광명성 3호 발사에는 VOA도 참석해 현장에서 소식을 전했다. VOA는 북한 관리에게 발사의 진정한 의도를 물었다. 꼭대기에 핵탄두가 실리느냐, 미사일 탄두가 실리느냐, 혹은 위성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ICBM,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탄도로 기초가 되려면 첫째 저렇게 노출돼서 쏘지 못합니다. 저렇게 노출됐으면 우리 반대편 사람들이 저걸 까지 않습니까? 저렇게 높이 쏘갔습니까? 저렇게 해서 못 씁니다 저거. 이때 발사가 실패하긴 했지만 북측은 ICBM 실험이라면 숨겨놓고 쏘지 이처럼 공개리에 쏘지 않는다며 여전히 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하고 미북 관계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2017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의 발언은 일촉즉발의 전쟁 공포를 몰고 오기까지 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그런가 하면 2018년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성사되며 상황은 달라지는 듯 보였다. 세계 이목이 집중된 현장에는 한국어 방송도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Chairman Kim and I just signed a joint statement in which he reaffirmed his unwavering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 미국과 북한이 12일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미북 관계 정립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추구, 유해 송환 등 총 4개 항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2018년 9월 19일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을 논의했다. VOA는 서울 프레스센터로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전했다. 판문점의 봄이 우리 평양의 가을로 이렇게 이제 이어졌으니 이제는 정말로 좀 결실을 순탄하게 해주는. 우리가 더 빠른 걸음으로 더 큰 성과를 해야 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2박 3일 평양 일정 가운데 첫 번째 정상회담이자 올해 들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관계는 다시 대립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싸고 예측 불가의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며 이를 전하는 VOA의 발걸음도 어느 때보다 바빠졌다. (2019년) 말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네,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2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우한 폐렴으로 중국에서는 모두 9명이 숨지고 440여 명이 감염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염병은 갈수록 확산돼 전 세계 감염자가 6억 명을 훨씬 넘고 사망자가 650여만 명에 이르는 가공할 사태로 빠져들었다. 미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의 일터는 문을 닫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로 들어갔다. VOA도 재택근무 상태에서 방송을 꾸려나갔다. 그러나 2020년 4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설이 나돌자
한국어 방송은 비상 상황에 대비 다시 스튜디오에 나와 생방송으로 뉴스쇼를 진행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는 2021년 1월 사상 초유의 국회의사당 난입 폭동 사태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시위대 수천 명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의회로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곧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게 되자 워싱턴 DC는 전례 없는 경계 태세로 돌입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경비를 하고 주요 거리는 봉쇄됐다. 그러나 한국어 방송은 어떻게든 길을 뚫고 스튜디오에 나와 생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Not to meet yesterday's challenges.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이란 단어를 북한의 계속되는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 강경 노선 고수로 2022년에도 미북 간, 남북 간 대화는 단절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긴장의 연속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2022년 2월 미북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한 방안을 묻는 BOA의 질문에 유일한 결정권자인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최고위급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irman Kim is the singular voice that can actually deliver some change in North Korean policy with respect to their nuclear systems and their missiles. I felt like when I was with Chairman Kim. 그런가 하면 존 볼튼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VOA 한국어 방송과의 화상 대화에서 미국이 북한과 같은 나라에 인질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권 교체의 가능성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무력 사용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The U.S. should not be held hostage by a regime like this, and that's why possibilities for regime change, or if necessary, the use of force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이런 가운데 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대화에 나오도록 평양 측에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VOA 한국어 이동해 국장은 직접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가 신임 대통령의 북핵 문제 대처 방안을 물었다. 북한 핵 문제가 남북 관계 또 미북 관계에서 사실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핵 문제 해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핵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되고 일관된 그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되고 북한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핵을 포기한다든가 또 핵사찰을 받는다든가 어떤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을 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해놓을 생각입니다. BOA가 출범한 후 긴 세월 동안 많은 언어의 방송이 때로는 폐지되기도 하고 때로는 되살아나기도 했다. 후발주자로 등장한 언어도 있다. 그러나 한국어 방송은 시작부터 오늘까지 단 한 차례도 중단된 적이 없는 명이 긴 방송이다. 명이 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라디오, 동영상,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갖춘 멀타이 미디어 서비스로 변모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대상 지역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탈북자 저스틴 씨는 단연코 희망이 가장 큰 의미라고 힘주어 말한다. 희망 주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막 실망하고 막 그럴 때마다 방송 들으면서 좀 다시 또 제 마음 다시 또 재정리하고요. 좀만 좀 참으면 나도 저런 세상 갈 수 있다는 좀 그런 희망. The news may be good or bad. We shall tell you the truth. 암울했던 시기, 한민족에게 해방의 소식을 전하며 출범한 VOA 한국어 방송. 좋은 뉴스일 수도 있고 나쁜 뉴스일 수도 있지만 진실을 전하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VOA는 열심히 뉴스 현장으로 달려간다. 지금까지 이은경, 노시창이었습니다. This is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 DC.